이시즈카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라인 미니 앱 5개국 10개 이상의 팀이 공통 목표를 향해 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시즈카 즈요시라고 합니다. 라인에서 테크니컬 프로그램 매니저를 맡고 있습니다. 라인에는 2018년 봄에 입사했습니다. 전의 직장은 위탁 개발의 엔지니어, 프로젝트 매니저를 했습니다. 현재는 라인 미니 앱과 라인 아르바이트를 겸임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표시에는 라인 파트타임 잡라는 것이 라인 아르바이트입니다. 과거에는 라인 커리어라는 전직 서비스도 담당했었습니다. 취미는 낚시, 주말에는 이 사진처럼 배를 타고 낚시를 즐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라인 사내의 낚시 동아리의 부장직에 있습니다. 오늘 아젠다입니다. 라인 미니 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라인 미니 앱을 구성하는 컴포넌트, 담당 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번 대응한 이슈인 그 이슈가 있습니다. 그 대처 방법과 결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아젠다, 라인 미니 앱입니다. 라인 미니 앱은 앱 플랫폼의 하나입니다. 현재 사회에서 잘 사용되고 있는 앱 플랫폼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애플 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유저가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 인스톨해서 사용하는 네이티브 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파리나 크롬 등의 웹 브라우저에서 접속을 해서 사용하는 웹 앱, 이것도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소개하는 라인 미니 앱입니다. 라인 미니 앱은 라인 메신저 앱 상에서 동작하는 웹 베이스의 앱 플랫폼입니다. 라인 미니 앱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입니다. 유저의 스마트폰에 라인 앱이 인스톨되어 있으면 바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라인 이외에 개별적인 네이티브 앱을 스토어에서 인스톨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유저에 대해 라인 메시지를 통해서 통보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웹 앱하고는 이 부분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저를 기업의 라인 공식 아카운트에 친구로 추가함으로써 유저 대상의 알림을 계속적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라인 미니 앱으로 실현할 수 있는 서비스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혼잡한 점포 등의 순번 대기 접수입니다. 번호표 발행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식점의 테이블 주문 시스템입니다. 유저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가게 메뉴를 보거나 주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마지막 사례가 가게의 디지털 회원증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라인 미니 앱을 도입하고 계시는 기업의 일람입니다. 이 가게들 이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슈퍼, 드럭스토어, 음식점 등 여러분 잘 아시는 가게들도 많을 것입니다. 릴리스된 라인 미니 앱 수에 대해서 시계열에 따라서 보겠습니다. 우선 릴리스된 연도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년 전에 2020년 11월에는 131개의 라인 미니 앱이 릴리스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점점 늘어나서 21년 5월에는 310, 11월에는 1000을 넘었습니다. 그 후에 급격히 속도감 있게 늘어나서 2022년 지난 7월에는 무려 총 5,000개 이상의 라인 미니 앱이 릴리스 됐습니다. 8개월간에 약 5배가 됐다는 것으로 많은 속도로 도입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라인 미니 앱 자체의 소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라인 미니 앱을 구성하는 컴포넌트, 담당하는 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라인 미니 앱은 그곳 단일 프로덕트가 아닌 라인이 제공하는 다양한 컴포넌트를 조합한 것을 라인 미니 앱의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인 미니 앱 플랫폼을 구성하는 주된 컴포넌트는 라인 데벨로퍼즈, 리프, LIFF, 라인 프론트 앤 프레임워크, 라인 메시지 본체, 서비스 메시지 등입니다. 그리고 각각 컴포넌트별로 기획, 개발, Q&A, 비즈니스, 디자인 등의 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거 한 곳만으로도 16개 팀이 있네요. 이들 팀의 거점도 분산되어 있습니다. 일본에는 도쿄, 교토, 후쿠오카에 3개 거점이 있습니다. 이 이외 국가에서는 한국, 타이완, 베트남, 타이, 아시아 5개국의 거점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주로 기획 개발 관련 팀이 도쿄, 교토, 한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에도 개발 거점이 있습니다. 또한 QA팀은 주로 후쿠오카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라인 미니 앱은 일본 이외에서는 타이완과 타이에서 제공 중에 있습니다. 각각 비즈니스 팀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소개한 바 같이 각 팀들이 많은 거점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국가에서 모국어도 다릅니다. 여러 거점에 걸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지금은 일반적으로 된 줌을 사용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물리적인 거리감은 의식하지 않고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도쿄 오피스에 소속하는 멤버끼리 회의할 때도 재택근무 오피스에서 일하는 장소는 유연하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에 관해서는 평소에 메인으로 사용하는 채팅 툴 슬랙에서는 번역 봇을 이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트 툴은 주로 컴플루엔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번역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 언어로 자료 작성할 때도 있습니다. 회의에서 실시간으로 대화할 때는 일본어, 영어, 한국어의 동시 통역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통역사가 회의에 같이 자리를 함께해서 통역함으로써 실시간에 소통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번 과제가 된 이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타임라인에 따라서 설명하겠습니다. 2019년 6월 라인 회의에서 라인 미니 앱의 구상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2020년 7월 정식적으로 런칭되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합류한 것이 2022년 4월입니다. 런칭으로부터 약 2년 정도 한창 사업 확대 중의 타이밍에 합류했습니다. 합류할 때까지는 그 내부 사정을 모르는 상태였지만 합류 직후에 느낀 소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카오스 상태죠. 이렇게 어린이방 같은 식으로 어지러운 상태, 정신 차리고 정리정돈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상태니까 발을 디딜 수도 없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바로 못 찾게 되겠죠. 참고적으로 저는 제 방 정리를 잘 못합니다. 어렸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항상 방을 어지럽히고 부모한테서 야단을 맞았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할 때, 일할 때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많은 팀들이 기획,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 이러한 여러 팀들이 라인 미니 앱의 안건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안건도 포함한 각각의 백로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팀이 다른 프로세스, 개발 사이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팀은 워터폴, 어떤 팀은 애자일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여기까지가 과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해결책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우선 세계의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프로덕트의 개발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우선 기획, 그리고 개발, QA 순서대로 진행하면서 실제로 그 다음에 릴리스가 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 페이지에 착목해서 흐름을 정비했습니다. 먼저 시책의 사양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시책을 실시함에 있어 다양한 여러 가지 확인을 합니다. 법무적인 것, 컴플라이언스, 시큐리티 등 다양한 관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개발, QA 멤버를 소집해서 킥업 미팅을 합니다. 여기서 시책의 목적, 사양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는 겁니다. 다음은 개발과 QA의 공수 견적입니다. 견적이 갖추어지면 이것을 토대로 스케줄 조정을 합니다. 이것으로 처음으로 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흐름을 정비함으로써 기획 멤버들이 개발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획 페이지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발과 QA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릴리스 쪽에 착목하겠습니다. 릴리스 공정은 여러 팀 그리고 글로벌 환경에서 작업하고 있다는 인식의 차질을 막기 위해 공유, 아나운스, 체크를 추가했습니다. 릴리스 하기 전에 관련 팀으로 릴리스 내용의 공유를 합니다. 그 후에 프로덕트 매니저에 의한 최종적인 체킹을 한 후에 실제 릴리스를 합니다. 그 후에 릴리스 된 것을 관련 팀에 어나운스를 하고 프로덕션 환경에서 QA를 해서 문제 없는 것이 확인되면 릴리스는 완료됩니다. 이것으로 기획 페이지에 따라서 릴리스 페이지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개발 QA 페이지에 대해서도 착목하겠습니다. 개발과 QA는 주로 여러 팀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면 라인 미니 앱이 있는 어떤 기능 A를 개발할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능 A를 실현하기 위해 세 가지 컴포넌트 A, B, C 개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 A팀, B팀, C팀이 담당하게 됩니다. 세 개 팀은 각각 개발 백로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라인 미니 앱 이외의 시책들도 포함됩니다. 릴리스 타이밍에 대해서도 각각 팀으로 독자적으로 정한 스케줄로 릴리스가 이루어집니다. 각각의 백로그 상에 있는 이런 파란 부분이 라인 미니 앱에 관계되는 백로그 아이템이라고 합시다. 이들 아이템의 우선순위도 각 팀마다 주체적으로 정하고 릴리스 타이밍을 정하는 것도 각 팀의 판단이 됩니다. 각 팀의 사정 우선적으로 릴리스 타이밍을 정하게 되면 이 파란색 동그라미처럼 전혀 일정치 않는 타이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라인 미니 앱 입장에서는 동시적인 타이밍으로 릴리스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파란 가로줄 이 정도로요.
각 팀의 다양한 사정을 이해한 후에 각 팀에 건의를 해서 유생 순위, 릴리스 타이밍을 조정을 해달라고 해서 겨우 라인 미니 앱의 기능이 완성한다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프로세스, 개발 사이클이 존재하는 경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어떤 프로세스를 새로이 정리를 해서 통합한다는 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그러한 접근은 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팀의 사정을 파악한 후에 모든 곳에 적용할 것 같은 프로세스를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게 됩니다. 각각의 개발팀의 프로세스, 사이클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면서 각 팀의 방법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라인 미니 앱으로서의 전체적인 진척의 가시화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라인에서는 BTS 버그 트래킹 시스템으로서 지라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지라의 운영 룰을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여러 BTS 프로젝트를 머지, 가시화하는 방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BTS의 운영 룰이 되겠습니다. 지라의 티켓에는 다양한 타입이 있는데요. 각각의 티켓 타입의 사용 용도를 명확화시켰습니다. 티켓의 타입에는 계층 구조가 있습니다. 시책의 단위에서 에픽을 작성을 하고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태스크는 태스크라는 티켓 타입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여러 관련된 에픽을 묶는 개념으로서 이니시어티브를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티켓의 스테이터스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했습니다. 시책 기한 단계에서는 백로그라고 하는 스테이터스고요. 기획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는 인플랜으로 스테이터스를 바꾸게 됩니다. 기획을 작성을 하면 디자인을 작성을 하니까 인디자인 단계가 되고요. 그리고 기획의 리뷰까지 진행이 되면 인리뷰 단계가 됩니다. 개발의 킥오프나 견적이 끝나서 개발 착수 대기 상태가 되면은 데브 백로그, 개발 중은 인 프로그레스가 됩니다. 개발이 완료가 되고 QA 페이지가 되면 인 QA, QA가 끝나면 리졸브드, 릴리스가 완료가 돼서 리얼 환경에서의 확인까지가 완료가 되면 클로즈드가 됩니다. 또한 관련된 컴포넌트의 BTS 프로젝트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일람화만 해두기로 하겠습니다. 각각의 프로젝트에서는 각각의 운영 룰을 정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존중을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BTS 프로젝트의 머지와 가시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라의 어드밴스드 로드맵이라고 하는 기능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어드밴스드 로드맵을 도입을 함으로써 겐트 차트와 같은 가시화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서 기획 담당자가 상황을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실제 화면인데요. 설명을 위해서 샘플 프로젝트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우선 이 오렌지의 아이콘 티켓, 이것이 이니시어티브라는 티켓입니다. 이번에는 라인 미니 앱의 어떤 기능, 미니 앱 피처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여기에 관련되는 티켓을 모두 여기에 연결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니시어티브 아래에는 각 컴포넌트의 에픽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ABC 3개의 컴포넌트의 에픽이 존재를 합니다. 이들 에픽 티켓은 각각 다른 프로젝트의 티켓인데요. 이러한 식으로 하나의 이니시어티브 아에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에픽 아래에는 태스크 티켓이 있습니다. 이 경우 컴포넌트 A에는 3개의 태스크, 컴포넌트 B에는 2개의 태스크,
컴포넌트 C에는 하나의 태스크가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열에는 각 티켓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파라미터를 일람화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표시하는 항목은 커스터마이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티켓의 스테이터스, 개시 종료일, 담당자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기능의 필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집약이나 소트의 전환 등을 유연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는 겐트 차트와 같이 시각적으로 계획이나 진척을 참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드밴스드 로드맵을 도입을 함으로써 여러 팀에 걸쳐 있는 개발의 진척 상황을 한 화면으로 참조할 수가 있어 상황 파악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이후의 페이지에 대해서도 일단 정리가 된 것 같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결과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달간의 대응 활동에 대해서 팀 멤버의 히어링을 했더니 굉장히 감사한 코멘트들을 보내줬습니다. 이 코멘트를 보면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고 개발 프로세스의 개선에 기여를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카오스 상태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고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어질러졌던 방도 조금씩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솔선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네요.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그럼 이걸로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프로세스 개선에는 끝이 없습니다. 어떤 개선책을 실행을 하면 그 결과를 리뷰, 또 리뷰 결과를 받아서 개선책을 업데이트, 그리고 또 실행, 피드백을 받으면서 다음 과제를 또 찾아서 개선을 하는 것을 항상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오스적인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개발의 워크플로우를 정비를 했습니다. BTS의 운영 룰을 정비를 했습니다. 여러 개의 BTS 프로젝트의 머지와 가시화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일단 상황은 개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끝은 안 보입니다. 운영을 하면서 또 나온 과제들에서 매일매일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인데요. 일주일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즈카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궁금한 점을 포인트로 해서 섹션 내용을 좀 심화시키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화면 오른쪽 아래에 퀘스천 마크 버튼을 통해서 질문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질문 보내주시고요. 그럼 질문자 소개드리겠습니다. 야후 재팬의 후지 아사오님이십니다. 네, 그러면 후지님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야후 재팬에서 탑페이지, 야후 재팬 탑페이지 BM 기획부장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후지님, 이 섹션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셨나요? 네, 저도 평소에 야후 재팬 탑페이지라고 하는 굉장히 대규모 프로젝트를 담당을 하고 있고 그 운영에 관여를 해왔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막 어질러진 그 애들 방 사진도 있었는데 반년 만에 이게 정리가 된 거 굉장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몇 가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워크플로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휴게소 리스트까지 워크플로우를 정비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워크플로우는 실제로 어떤 식으로 만드셨나요? 그거는 이제 라인 사내에서 전사적으로 준비가 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거는 그대로
전부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프로젝트에 임기응변적으로 커스터마이즈를 해가면서 우리들의 그 워크플로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관으로서 전사의 워크플로우 가이드라인을 베이스로 해서 라인 미니 앱의 워크플로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럼 전사에서 그 추천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걸 베이스해서 라인 미니 앱용으로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만드신 것 같네요. 그럼 전사에서 가이드라인 그런 베이스가 있어서 좀 만들기 쉬우셨나요? 네. 워크플로우의 정보에 있어서 정비에 있어서 저도 사실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를 만드신 거군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아까 BTS 지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이거 시청자분들도 BTS 활용하시는 분, 뭐 티켓, 오페레이션 관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아까 지라 티켓 정리할 때 이러한 형태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식으로 뭐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어드바이스 해주실 내용이 있나요?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프로젝트 같은 걸 보면은 대체로 태스크 티켓의 계층 구조 같은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플랫한 형태로 입자도도 다 이렇게 편차가 큰 상태로 그냥 나열만 해놓는 그런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면은 태스크 정리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에픽이라던가 이니셔티브 같은 계층 구조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태스크의 입자도 좀 이렇게 따로 놀기시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제대로 정비가 되는지를 의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 같은 거요. 대량의 티켓을 이렇게 많이 축적을 하면서 티켓 그 확인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티켓의 어떤 크기나 이런 거를 의식을 하면서 뭐 티켓 에픽 이런 거를 이렇게 의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였나? 그럼 세 번째 질문이 되겠는데요. 어드밴스드 로드맵이라고 하는 거. 그 솔루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실제로 어떤 프로덕트일까요? 이거는 원래 저희 회사에서 다른 플러그인으로 WBS 겐트라고 하는 걸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서드파티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게 조금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드 로드맵은 새로운 오피셜 툴이기 때문에 지라와의 친화성도 좋은 것 같고 동작도 굉장히 경쾌한 느낌이 있어서 사용하기가 쉽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지라 프로젝트 같은 거 여러 개 이렇게 묶어서 대시보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네요. 스테이크홀더와의 커뮤니케이션의 로드맵을 활용을 하고자 하는 또 활용을 이미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로드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좀 주의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드바이스가 있으실까요? 이 어드밴스드 로드맵은 여러 티켓, 여러 프로젝트에서 가지고 와서 한 화면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점인데요. 근데 어떻게 이 티켓을 필터링을 해서 가지고 오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지라의 필터 기능을 사용해서 할 수는 있는데 필요 충분한 쿼리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데는 좀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부 티켓이 이렇게 한꺼번에 팍 나오면은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잘 필터링을 해서 중요한 것을 집약을 해서 대시보드로서 활용하기 쉬워졌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네요. 네, 그렇군요. 여러 거점에서 리모트로 이제 팀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지금 나라도 다른 경우도 있는데 이 리모트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뭐 미팅을 할 때 원활하게 이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부분 이런 데 배려할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거리에 대해서는
아까도 소개했지만 거의 아시아 국가입니다. 시차도 거의 없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에서 리모트는 일반적으로 되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만 해도 아마도 자택 근무를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자택도 먼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렇게 의식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언어 장벽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는 동시 통역자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 있어도 일본인끼리 이야기하면 자료 없이도 이렇게 대면으로 말을 해도 소통이 가능한데, 통역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인식을 같이 하는 부분에서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 서로 그 소통하기 쉽다고 봅니다. 통역자도 자료를 보면서 하기 때문에 오해를 초래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회의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큐멘트라든지 사전 준비를 해서 그런 다큐멘트 간의 소통도 하면서 국가 간의 회의에서도 그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로부터의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스크 에픽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말하기가 좀 어렵겠지만은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부분은 있습니까? 네. 구체적인 사례는 그렇게 대놓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기능을 만들자 하는 것이 있을 때 이것은 에픽으로 만듭니다. 이에 필요한 태스크, 개발에서는 부분적인 그 태스크, 여러 태스크가 있겠죠. 이것은 태스크로 만듭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그걸로 완결되는데, 예를 들어 라인 미니 앱에 팀에서의 에픽이 있다고 했을 때 다른 컴포넌트에서 어느 정도 큰 단위로는 에픽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그 개발팀에서 만든 에픽이랑 라인 미니 앱의 프로젝트 에픽을 연결하는 부분, 에픽 안에 에픽을 넣을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묶는 수단으로 이니시어티브를 사용한다는 식입니다. 에픽을 활용한다는 거죠. 그 외에 그 이니시어티브는 그렇게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은 여기 이야기를 듣고 공부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방의 정리의 사진을 봤는데 그렇게 정리를 했다는 것인데, 앞으로의 과제, 앞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전망이 있습니까? 네, 저 합류해서 6개월 정도, 저 또 한 명 담당자가 있습니다. 둘이서 어떤 룰을 만들거나 티켓의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시책을 돌렸다기보다는 운영을 좀 한다는 그 단계입니다. 지금 보이는 부분에서는 다른 담당자에 따라서 이해도가 다르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인식화를 시키고 싶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워크프로를 정비를 해서 여러 거점에 대해서 그것이 침투가 되도록 앞으로도 임해 가시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